자, 두 번째 시간. 잘 쉬다 돌아왔지? 선생님은 안 쉬고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도 이걸 빨리 해야 너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작품이 나왔는데 한 작품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원생몽유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원생몽유록 기억나지? 어떤 작품이었니? 그렇지. 자, 이 원생몽유록이라는 작품은 자, 보세요. 이 작품을 니네가 안 했었나?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원생몽유록은 몽유록계 소설. 얘도 역시 뭐야? 환몽 구조의 그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얘는 이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원자어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죠.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단종과 사육신이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일들로 일어났으며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 바로 원생몽유록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빠르게 또 보자. 자, 원자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꿋꿋한 절개를 가진 선비였다. 그래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여러 번이나 나 은혜 쓰라림을 맛보았다. 원원의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지금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고 아침이면 나가 밭을 갈았지만 저물면 돌아와서 옛사람의 글을 읽었다. 부지런했네요. 그는 옛 역사책을 읽다가 왕조가 망하여 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대목에 이르며 항상 책을 덮은 후 책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마치 위급한 나라를 보고도 자신의 힘이 모자라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한 듯 안타까워했다. 시 읽기를 끝내고 주위를 서성이고 있을 무렵 벼란간 저쪽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갈곳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복의 복권을 썼으며 정신이 맑고 눈썹이 빼어나 옛날 수양의 모습을 지닌 듯했다. 그는 좌우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럼 뭐야? 나에서는 지금 바로 뭘로 들어간 거야? 그치? 여기에 꿈속 이야기라는 거야. 알겠죠? 갑자기 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아는 그가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 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의심. 그게 낯선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이 단아한 것을 보고는 자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자언은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그곳에는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위에 임금이 난간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5사람이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왕은 또 너무 지나친 사형은 마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 자리에 가득히 모였으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소. 다만 다른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런 아름다운 밤에 어찌하려오. 하고 곧 금포를 벗어 갯마을에 보내어 술을 사오겠다. 한마디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이 임금이 얘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소개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은 이제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보며 어떠할꼬. 6사람은 전할 게 없어 먼저 노래를 부르시면 신들이 그 뒤를 이어볼까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은 수심겨이 옷깃을 여미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노래 한 가락을 불렀다. 강물은 울어일제 쉬일 줄을 모르느나 기나긴 나의 시름 이 물에 베길까나 살았을제 임금이 엄만 쉬어서는 제 쉬어서는 뭐냐면 죽어서는 이 뜻이고요. 고혼뿐 외로운 혼뿐이라는 거야. 새 임금은 거짓이라 나를 높여 무엇하리. 자, 새 임금은 거짓이라 나를 높여. 즉 새 임금이 이제 세조를 얘기하는 거고 세조는 거짓이다 라고 말해봤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지. 고국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구나. 이 국적이 뭐예요? 바로 임금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17 신한만이 죽음으로 따르느냐. 누구? 사육신. 오늘 저녁 어인 밤고 강루에 함께 올라 착간 물결 밝은 달은 인해수심 제한할 때 달은 자 이제 정서를 심화시키는 매개체.
슬픈 노래 한 가락에 천지가 아득하뇨. 지금 보니까 이제 단종의 노래 속에서는 단종이 자신의 죽음, 한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안타깝다는 거야. 자신이 죽은 것이. 그래서 이제 정서를 심화하는 거, 이제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에 빗대어 정서를 심화합니다. 이런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5사람이 각기 함께 절구를 읊었다.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불렀다. 어린 임금 못 받듬 어린 임금 단종 내 제주 열붐이라 나라 잃고 임금 욕되어 이 몸마저 버렸다고 죽었다는 얘기고요. 여태껏 살아있어 천지도 무색구나 때 일찍 못 써둔 한 못내 서러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빠르게 해서 이거를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읽기를 다 마치자 자어에게 그 차례를 돌렸다. 자어는 본래 간계한 사람이었으므로 곧 눈물을 흘리며 읊었다. 지난 일 아득하니 누구에게 묻단 말이고 거친 매 솟아있어 한운 구묵이라니 원하는 깊을 쉬고 저 위세에 시어디어 영혼은 끊어지고 접동만 우는구나. 안타까움을 또 노래하고 있네요. 읽기가 끝나자 만주하는 모두 흐느껴 울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드는데 그는 씩씩한 무인이었다. 자, 이게 누구예요? 맞아요. 사육신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요, 유흥부라는 사람이야. 유일한 무인이었습니다. 무인. 자, 유일한 무인인데 이 유일한 무인이었던 이 유흥부는 뭐가 이제 억울했냐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원래는 7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 이제 뭐랄까 반란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꿈꿔가지고 이제 그 전날 회의를 했었는데 다음날 이제 몇 시에 모여서 자 임금이 지나갈 때 덮치자 뭐 이런 식의 모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제 배신을 때린 사람 때문에 이 계획은 발설이 됐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기다려도 그 사람은 오지 않고 근데 이제 임금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원래 산책을 해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유흥부가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내가 뒤를 쫓아가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수장이었던 성삼문이 아니다. 좀 때를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하다가 포위를 당한 거예요. 즉 아무것도부터 다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 유흥부는 너무 억울했던 거지. 그래서 다 고문을 당할 때 유흥부는요. 고문을 당할 때 남들은 막 이렇게 줄이를 틀고 막 이랬는데 유흥부는요. 그것이 이제 줄이를 틀어지. 왜? 워낙 허벅짐이 세서 안 틀어졌나 봐. 그래서 이제 불로 지지는 이거를 이제 고문을 당했던 거지. 근데 칙 하면은 사람들이 으아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유흥부는 뭐 새가 작았구나. 더 뜨거운 것은 없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더 뜨겁게 하고 막 지지고 더 큰 걸로 막 지지는데 한마디 신음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했던 거지. 그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가 훨씬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개인 대추와 같고 눈은 샛별처럼 번쩍했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에다 진중자의 맑음을 겸하여 늠름한 위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겠다. 그는 왕의 앞에 나아가 벤 뒤에 5사람들을 돌아보며 여기 나오자. 애달다 썩은 선비들아 그들과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인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겁니다. 하고 곧 칼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간계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바람은 쓸쓸하여 입지고 물결 찰제 칼 안고 긴 바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이하고 쉬어선 굳세노를 내 금량이 어떻더뇨. 강속의 둥근 다리 시작이 잘못이라 썩은 선비 책하지 마호.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은 검고 구름은 슬픈 듯 비는 울며 바람은 트림하듯 했으며 벼락 큰 한 소리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흩어졌다. 자와도 역시 놀라 깨어본즉 하고 한바탕 꿈이었다.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와의 벗 매월거사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통분한 어조. 통분이 뭐예요? 분통하다는 거야. 대저 옛날로부터 임금이 어둡고 신하가 혼자나여 마침내 나라를 엎은 자가 많았다. 이제 그 임금을 보건대 반드시 현명한 왕이며 그 여섯 신하도 또한 충의의 선비인데 어찌 이런 신하와 이런 임금으로서 패망의 화를 입음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이것은 대세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불갑을 시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이를 하늘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이것을 하늘에 돌린다면 저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늘의 공도가 아니겠는가? 만일 이를 하늘에 돌리지 못한다면 곧 어둡고도 막연하여 이 이치를 상세히 알 수 없이 유유한 이 누리의 한갓 지사의 회포만을 돋을 뿐이구려 하였다. 자, 매월거사의 태도는 바로 뭐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매월거사가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거고요. 결국 이 작가 의식은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애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즉, 이들의 죽음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 타고난 어떤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은 알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소설화해서 나타낸 작품으로 보면은 돼요. 자, 이 임제가 누구였지? 그치? 앞에서 썼던 저 있잖아.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그거 공방전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쓴 사람. 자,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왕은 새 임금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지. 다섯 선비는 임금 옆에서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을 서러워하고 있고요. 원자원은 왕과 다섯 신하와 함께 시를 읊으며 그들의 슬픈 처지에 공감. 기이한 사내는 보기시키지 못한 선비들을 썩은 선비라고 칭하며 책망. 맞지? 아름다운 사내는 원자월을 꿈꾸게 하고 꿈속에서 원자월을 왕과 신하들에게 인도하고 꿈꾸게 하고가 아니라 꿈속에서 만난 사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10번. A에 나타난 매월거사의 생각. 자, 이 매월거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긍정적인 평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건 맞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하늘의 이치가 뭔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이치라면 정말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말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11번 보기를 참고할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몽유록이 바로 현실, 꿈, 현실에서 바로 꿈속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12번에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 청천벽력이라는 것은 막 그냥 놀랄 만큼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건 다 해답지가 같이 있으니까 보면서 확인을 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남궁선생전. 이런 허균의 작품이 조선시대 작품인데 그냥 한번 선생님이 해주는 거야. 이런 남궁선생전에 이런 남궁선생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남궁이 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자, 이 사람에 대한 전기 같은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남궁두는 이름이 두야. 남궁두가 아니야. 남궁두는 치상산으로 가 절 수십 곳을 둘러봤지만 기이한 승려를 찾을 수 없었다. 자,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남궁두가 기이한 승려를 찾고 있네요. 이게 이제 사건이 되겠네요. 1년은 머물며 애타는 마음으로 층층 암벽이며 산꼭대기며 새 한 마리 잃은 적 없는 곳까지 모조리 찾아 4번이나 거듭 살피며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선사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만큼 이제 이 기이한 승려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아무 곳이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야. 젊은 승려가 자신을 속였다고 여기며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문득 어느 골짜기에 이르니 우거진 숲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에 커다란 복숭아씨가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시냇물에 복숭아씨 표시. 자,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자, 물 위에 복숭아씨, 대부분은 이제 꽃이 더 많이 나와. 이게 나온다는 건 이 공간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지, 무릉도원이라고 얘기했지. 실질적인 무릉도원이라기보다는 이상향, 즉 아름다운 자연, 이런 식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야. 자, 기이한 공간,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걸음을 재촉해서 시냇물을 따라 몇 리쯤 올라가 올려다보니 우뚝 솟아오른 봉우리가 하나 있었고 소나무와 삼나무가 애를 가린 곳에 3칸짜리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다. 집에 이르니 동자 하나가 나와 맞으며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궁두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대답했다. 선사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동자가 문을 열자 마른 나무 같은 모습의 노승이 해진 장삼을 입고 나와 말했다. 스님은 풍채가 우뚝한 게 보통 사람 같지 않으신데 무슨 일로 오셨소? 남궁두가 꿇어앉아 말했다. 저는 아무런 재주가 없사온데 선사님께서 많은 재주를 가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주라도 배워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리길을 걸어 스승을 찾아왔다가 1년 만인 오늘에야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말했다. 산속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겠소? 남궁두가 100번 절하며 간절히 빌었지만 선사는 굳게 거절하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남궁두는 새벽까지 슬피 간청했고 아침이 돼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나 선사는 과부자를 하고 참선에 들어 남궁두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흘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도 남궁두가 전혀 나태한 태도를 보이지 않자 선사는 남궁두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표시 그제야 문을 열어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자, 남궁두가 기이한 승려를 찾고 있고요. 자, 이 찾는 과정이 어땠어요? 1년이나 걸렸어요. 1년 만에 자, 1년 만에 이제 선사를 만난 거예요. 신선인 스승을 얘기하는 거 선사라는 건. 그래서 선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거절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궁두가 승려를 찾고 있는 목적도 있어요. 목적. 뭐 때문에요? 뭘 배우고자? 거기 보면은 뭘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재주를 배우고자. 그렇지? 재주를 배우고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단 말이야. 하지만 남궁두의 무엇 때문에? 인내심 때문에 허락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궁두는 이 선사에게 도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중략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단련한 지 거의 6달 만에 단전이 가득 채워지며 배꼽 아래에서 금빛 광채가 나왔다. 남궁두는 마침내 도가 이루어지려 하자 기쁜 마음에 문득, 자, 여기에 표시할게요. 기쁜 마음에 문득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싹트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바람에 마음속에서 불이 일더니 머리에 정수리로 타올랐다. 남궁두가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오자 선사는 지팡이로 남궁두의 머리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루지 못했구나. 선사가 급히 남궁두를 편히 앉히고 기운을 내리게 하니 기운은 비록 눌러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격하게 요동치며 종일토록 안정되지 않았다. 선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사람을 만났기에 가르쳐주지 않은 게 없었건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자네 운명이 그러니 내가 어쩌겠나. 자, 남궁두가 원한 거는 이겁니다. 그 신선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땠어요? 거의 다 돼서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해. 마지막에 참지 못한 거야. 아까 그 부분. 인내하지 못한 거야. 막 안타까운 거야. 하지만 자, 선사가 이제 또 얘기합니다.
약재를 내려 차처럼 마시게 한 지 7일째가 되자 바야흐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가 치솟아 오르지 않았다. 선사가 말했다. 자네가 비록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상선은 될 수 있을 것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선이 되고 싶은 건 하늘의 신선인데, 신선이 봤을 때 얘는요 하늘의 신선은 되지 못하지만 지상선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지상의 신선을 얘기해요. 하늘의 신선이 죄를 짓고 내려오면 지상의 신선이 되거든. 그만큼 이제 신선에 있어서도 격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상선은 될 수 있을 것에 걸세 조금만 더 수양하면 8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테지. 오, 엄청난데? 자네 운명은 아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정자가 나오는 길이 지금 막혀있네. 이 약을 먹으면 통할 게야. 선사가 붉은 오동나무씨 두 알을 내어 남궁두에게 먹였다. 만력 무신년 가을 나는 공주에서 파직당한 뒤 부안에 와 살고 있었다. 이때 남궁 선생이 고부에서 걸어와 내가 있던 집을 방문했다.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하나 있지. 바로 뭡니까? 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나. 1인칭. 누굴? 주인공을 관찰하니까 뭐예요? 관찰자. 자, 앞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이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 중요한 거야. 왜? 고전소설은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선생은 내게 네 가지 경제는 오묘한 뜻을 알려주고 아울러 선사를 만났던 일의 전말을 위와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즉, 이 이야기는 남궁 선생으로부터 이 부분이 다 뭐예요? 들은 이야기죠. 이 남궁 선생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들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의 금년 나이는 83세이지만 얼굴은 47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비범성. 굉장히 동안이네.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야? 시력이나 청력이 조금 더 감퇴하지 않았으며 봉황의 눈에 검은 머리를 한 모습은 속세의 때가 전혀 없이 마치 여인 학처럼 보였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잠자지도 않은 채 참동계와 황정경을 쉬지도 않고 외웠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남몰래 음험한 짓을 하지 말고 귀신이 없다 말하지 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하며 상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곧 난세와 학이 내려와 맞이해 갈 걸세. 나는 선생이 밥을 먹고 숨 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자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초에 하늘로 오르려 했지만 빨리 이루고자 하다가 결국 이루지 못했네. 자, 그 실패 과정이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더러 지상선은 될 거라며 부지런히 수행하면 80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셨지. 그런데 유사히 산속 생활이 너무 한적하기에 속세로 내려와 봤더니 친지라곤 한 사람도 없더군. 게다가 가는 곳마다 젊은 것들이 내 늙고 추한 모습을 업신여기니 인간 세상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어졌어. 사람이 장수하고 싶어하는 건 원래 즐거움을 위해서인데 나는 즐거움이라곤 전혀 없으니 오래 살아봐야 뭐하겠나. 그래서 이젠 속인들의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도 하나 보고 손자재롱도 보며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 하늘에 내린 이치를 순순히 따르려 하네. 자네는 신선의 자질과 도인의 풍채를 지녔으니 수행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신선이 되기까지 그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세. 우리 선생님은 나더러 인내심이 강하다 하셨지만 나는 결국 인내하지 못해 이렇게 되었으니 인이라는 한 글자는 선가의 오묘한 비결이라 할 것세. 자네는 삼가 이 한 글자를 꼭 잡아놓지 말게. 선생은 수십 일을 머물다가 어느 날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떠나갔다. 사람들은 선생이 용담으로 돌아갔다고들 한다. 결국 이 소설에 보면은 남궁 선생은 자 봐라. 지상선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뭘 포기하는 거야 이것을요. 포기하죠.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친척들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수련하면 뭐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맨날 신선이 먹는 음식만 먹고 신선들은 막 선두라고 해서 이제 콩이나 막 이제 채소 위주로만 먹잖아. 그런 거 먹으면서 900살까지 살면 뭐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 걸. 그래서 인간 속세의 삶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과 똑같이 이제 죽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자네가 만약에 신선의 수양을 한다면 가능성이 높으니까 포기하지 말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궁 선생에서는 바로 이 뛰어난 인물에 대한 이야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신선의 자질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야. 약간의 부족함. 그것은 바로 뭐야? 인내하지 못한 거.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내한 사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궁 선생에 대한 비판이야? 아니면은 예찬이야? 그렇지. 얘는 내가 남궁 선생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예찬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12번 문제죠. A와 B의 남궁 선생이 강조한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A와 B에서 남궁 선생의 강조는 당연히 뭐였어요? 핵심 포인트. 그렇지? 인내심. 그래서 그 인내심을 바탕으로 정성을 기울여. 1번에 있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보기를 첨가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남궁 선생 저는 현실 세계, 초현실 세계, 현실 세계의 과정으로 서사가 전개됐다 하면서 이제 그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 쓰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었죠. 자, 3번 봐봐. 남궁두가 초현실 세계에서 신선이 되는데 실패하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겪은 시련을 통해 이미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맞아요. 끝까지 참지 못한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 때문이었지. 이것이 이미 구체적으로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14번이지.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죠. 속세에 내려와서 어땠어요?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소박한 꿈. 15번,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는 가에 제시된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치? 나의 이야기가 가의 내용과 뭐예요? 가가 바로 뭐였어? 나에서 이야기를 들려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16번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A의 말하기 남몰래 음험한 짓 하지 말고 귀신이 없다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5번. 이득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보기를 첨가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가 이제 토대 성전이랑 내용이 비슷한데 그런 내용이 이제 영웅 이야기거든. 그런 이제 영웅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죠. 자, 승리를 위해 주인공이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은 자, 천상에서의 죄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천상에서 죄 지은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 그치? 천상에서의 죄로 인한 거야? 아니지. 자,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기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작품은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적강하는 구조가 아니며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천상에서의 죄로 인한 게 아닙니다. 자, 18번. 윗글의 사건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에서 노인을 만나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줬다. 그 다음에 한 마을의 큰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응?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이건 잘못된 거야. 지워버려요. 네,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선생님이 프린트를 올려놓은 건데 이건 아예 잘라서 아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데 그 내신 대비는 각 학교별 내신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릴 상황인지 아니면 라이브로 강의를 할지는 봐야 되는데 라이브 강의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주고요. 대신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꼭 좀 듣고 피드백을 꼭 줬으면 좋겠어요. 다 들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서로 잘 얘기해서 극복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